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어떤 사람들이 사면 대상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용자 등 6,444명을 내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는데요.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특별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용산참가 철거민 25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습니다. 또 당초 사면 가능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정마을 주민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요건에 맞지 않아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정부의 특별 사면 발표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야당은 정치인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다면서요? 네, 먼저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복권에 당첨됐다며 오늘 같은 날이 온 것이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혀준 촛불 시민 그리고 대통령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BBK 사건으로 유일한 정치보복을 당한 정 전 의원의 복권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스와 BBK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안철수 대표는 정 전 의원이 왜 혼자만 사면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친여권 이사만 정 전 의원을 사면했다며 한상균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쭉정이가 빠진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모두 뒤집는 이 정부의 삐뚤어진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별 사면인데요. 특징을 좀 꼽아주시죠. 네, 정부가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과 또 이 정봉주 전 의원 등을 포함해서 총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이날 사면으로 운전면허 또 취소 정지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 역시 특별 감면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라면서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사면 대상의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 재벌 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 측은 이번 사면의 특징을 장발장 이런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의 특징을 장발장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히
억울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굴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 때문에 식품, 의료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른바 장발장형 사범 중에서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건의 수용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리모 씨는요. 슈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한 봉지를 훔쳐서 징역 8월형이 확정이 돼서 수용 중이었는데 이 사면 심사위원회는 리 씨가 지금 초범인데다가 훔쳐간 물건들이 회수됐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면을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 수용자, 고령이거나 중증 환자 등 불우 수용자 등 18명도 특별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관심이 모아졌던 인물이 바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되느냐 마느냐 요거였는데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의 사회통합을 강제해온 터라 어떻게 보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가능성이 약간 거론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산이 됐고요. 청와대는 이번 사면 원칙이 서민 생계형 사범이기 때문에 이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은 배제됐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을 사면하는 것이 목표나 전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면서 사면권자로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충분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핵심은 쑥 빠진 쭉정이 사면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여전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특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죠. 지난 2007년입니다. 봉도사로 불리는. 네, 그렇습니다. 제17대 대선에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BBK 저격수라는 별명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복권이 된 셈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통화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현재 가족과 함께 해외 싱가포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랑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지금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월 초에 좀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기자들의 연락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좀 올렸습니다.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촛불 시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권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정말 아주 그냥 파한 데서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를 눈 내리는 날 봤는데 오늘도 전할 만큼 좋을 것 같아요. 복권, 이 복권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복권된 것과 그리고 정말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 그런데 왜 정봉주 의원 혼자만 지금 사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제인은 좀 안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대선 사범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정치인은 정 전 의원뿐이다. 다른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뇌물, 그러니까 돈 받았던 거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무부는 역시 정 전 의원이 실형을 모두 복역했을 뿐 아니라 형기가 끝난 지 5년이 지났고 이미 두 차례 총선에서 공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에 참여할 권리 제한을 받는 이 충분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복권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이 성탄절 특사로 사면 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것도 적지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권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만 유일하게 사면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 복권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정봉주 전 의원은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가 가능해요. 그렇죠. 내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벌써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그렇다면 이제 다 또다시 국회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이번에 복권되면서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2020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거기에도 당연히 출마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 전 의원이 이후에 이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에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당장 내년 6월에 총선에 나올 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재보궐선거에? 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곳이죠. 서울 노원병. 여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정 전 의원의 자택이 노원에 있어요. 그리고 2004년 총선 때 이미 노원갑에서 당선이 돼서 한번 금배지를 달았던 경력도 옆 있죠. 동네에서 네. 이 배지를 달았었군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혹은 또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일부 예측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결국 일단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정 전 의원이 보폭을 좀 넓혀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이번 복권으로 인해서,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원 나올까? 아니면 뭐 서울시장 나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최근 검찰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MB 저격수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혹시 다스 수사에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변수가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일단 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일단 대검청은 지난 21일이죠.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수사하기로 하고 수사팀을 지금 꾸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해서 다스에 140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가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소 후 굉장히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다시금 또 최근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다스악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처럼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이 되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다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상자 총 165만 2,691명 역시 특별 감면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라면서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사면 대상의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 재벌 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측은 이번 사면의 특징을 장발장 이런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의 특징을 장발장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히 억울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굴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 때문에 식품, 의료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른바 장발장형 사범 중에서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건의 수용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 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별 사면인데요. 특징을 좀 꼽아주시죠. 네, 정부가 그 용산 그 참사 관련자 25명과 또 이 정몽주 전 의원 등을 포함해서 총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이날 사면으로 운전면허 또 취소 정지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 또 사면 가능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정마을 주민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요건에 맞지 않아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TV조선 한승원입니다. 자, 정부의 특별 사면 발표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야당은 정치인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다면서요? 네, 먼저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복권에 당첨됐다며 오늘 같은 날이 온 것이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혀준 촛불 시민 그리고 대통령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BBK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원 기자, 어떤 사람들이 사면 대상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용자 등 6,444명을 내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는데요.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특별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용산 참가 철거민 이 25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습니다. 또 당초 K 사건으로 유일한 정치보복을 당한 정 전 의원의 복권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스와 BBK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안철수 대표는 정 전 의원이 왜 혼자만 사면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친여권이 삼한 정 전 의원을 사면했다며 한상균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쭉정이가 빠진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모두 뒤집는 이 정부의 삐뚤어진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